네, 안녕하세요. 자, 케타 아카데미 온라인 설명회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당 이제 온라인 설명회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지만 이따 또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채팅방에 질문이 있거나 하실 때는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3월 1, 2, 3일에 열리는 케타 아카데미 트레이닝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케타 아카데미 자격 코스, 국제 자격 코스를 좀 더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병행하여 진행되는 APA KSC 챔피언십도 함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들어갈게요.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그 온라인 설명에 PPT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네, 다 잘 보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는 트레이닝 캠프 안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격 코스 안내, 세 번째가 챔피언십에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기 앞서 채팅방에 올라오는 그 질문들, 특히 바로바로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인 경우에는 제가 채팅창을 확인하지 못하는 관계로 같이 이제 이 방의 공동 호스트이신 이제 지연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마이크로, 음성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레이닝 캠프는 본래 3월 1, 2, 3일에 열리기로 했던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정이 없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국제 자격 코스가 열리기로 한 날이 원래 3월 1, 2, 3이었고, 그와 함께 APA KSC도 3월 3일에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3월 1, 2, 3이라는 날짜로 미뤄졌어요. 자격 코스와 챔피언십이 6월 28, 29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그 선수들, 그러니까 알렉산더 크보스토브, 크세나 데두이나 같은 좀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코치들은 그런 내년의 일정을 보통 1월쯤 돼서야 그 확정이 됩니다.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월 20일이 돼서야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다고 판단하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3월 1일, 2, 3일에 하는 게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28, 29일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알렉산더 크보스토브, 크세냐 데두이나 코치와 회의를 해서 6월 28, 29일로 이제 그 일정을 연기하였고요. 그리고 3월 1, 2, 3일에는 그 두 코치 중에 한 분이라도 어쨌든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두 분 다 모시는 게 사실 어려운 거지,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무조건 3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 1, 2, 3일을 그냥 예정에 있었던 거를 완전히 그 취소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빈 날짜를 잘 활용해 볼까 해서 캐틀벨 스포츠 트레이닝 캠프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캐틀벨 스포츠 트레이닝 캠프는 이제 알렉산더 크보스토브가 이번에 한국에 방한하여 직접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스네치 교육을 첫날 스네치 교육,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 이어서 진행되고요. 두 번째 날 저크 교육, 트레이닝 캠프 이어지고, 세 번째 날 롱사이클 교육,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로 이어집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이제 테크닉 교육이에요. 그래서 2시간 반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초적인 내용들은 전부 배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트레이닝 캠프 때는 말 그대로 알렉산더 선수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함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알렉산더는 뭐 코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본인도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참여하는 최종훈 선생님이나 지성 선생님도 코치의 역할도 하면서도 동시에 훈련을 함께하는 그런 트레이닝, 말 그대로 트레이닝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한번 다시 언급드리면 하루 기준 20만 원이고 전부 했을 때는 50만 원입니다. 전체를 전부 등록하는 경우 올패스 혜택 같은 경우는 혜택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6월 28, 29일 그 자격 과정, 그러니까 자격 코스죠. 국제 자격 코스 등록할 경우에 이제 20만 원을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격 코스 등록 의사가 있고 또는 등록하셨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금 한 20만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 패스 기준으로 한 30만 원을 이거를 한 30만 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번 자격 코스는 전체 등록 비용이 10만 원이 원래는 130만 원이었나요? 130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원래 3일짜리 코스에서 2일로 기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따가 자격 코스 안내사항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료증 및 자격증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장소는 힘의 집에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작성해 주신 것들을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격 코스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격 코스는 말 그대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목적의 이제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또는 훈련보다는 좀 더 이 검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이제 트레이닝 캠프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 훈련에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이제 자격증이나 수료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죠. 만약 내가 교육과 훈련에 좀 더 목적을 두고 자격증은 관심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한 50만 원의 비용으로 알렉산더 크보스토브에게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함께 훈련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용 면에서.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이 국제 코치 자격에 도전한다는 지점에서는 사실 자격 코스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올 패스 등록 후 자격과정 수강 시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이거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캠프를 등록하신 분들에게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쿠폰을 통해서 자격 코스를 등록했을 때 기입을 하면은 그때 이제 자동적으로 20만 원을 할인받아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예를 들면 외국인 분들은 결제는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환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그 결제 금액은 그대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환급을 해드려요. 하지만 트레이닝 캠프에 참여하시는 외국인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돼서 만약에 이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 해외에서 세 번째 질문. 해외에서 참가하는 사람을 위한 베네핏이 있을까요? 네. 자격 코스의 경우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자격 코스는 저희가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그
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항공권을 증명하시면은 저희가 얼마죠? 200달러? 200달러입니다. 300달러입니다. 저번까지는 300달러였는데 이번부터는 200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코스 비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200달러를 이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닝 캠프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항공료 지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자격 코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채팅 남겨주셨는데 예. 6월 28일, 29일 자격증 과정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면 좋냐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기술 그리고 기량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원만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어야 그 레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레벨 테스트의 기준은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벨 1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랭크 3라는 랭크 3가 필요합니다. 그런 랭크 3에 준하는 기록이 필요해요. 그리고 레벨 2 자격을 획득하려면 랭크 1에 해당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랭크 3랑 랭크 1을 획득하기 위한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기술과 기량이 필요한 거예요. 좀 기술이 없어도 기량, 그러니까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체력발로 어떻게 저떻게 해서 뭐 레벨 1까지는 통과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체력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준비는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에 그냥 거의 어떤 분들은 심지어 캐틀벨 한번 잡지 않고 자격 코스 하루 교육 받고 다음날 바로 레벨 테스트, 그 챔피언십, 그러니까 그거를 참가해서 바로 레벨 1 자격증은 따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레벨 2 자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보통 못해도 3개월에서 최대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때문에 그래요. 기술이 부족하면은 이거는 레벨 2 자격은, 그러니까 레벨 2를 따기 위한 랭크 1을 달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없다면. 그래서 일단 기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을 준비하면 당연히 레벨 1, 그러니까 랭크 3를 너무나 손쉽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좋다고 너무 체력발로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기술을 먼저 연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을 먼저 제대로 연마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따로 여는 소마인바디에서 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소마인바디는 캐타 아카데미의 한국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소마인바디고요. 그러니까 그 소마인바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캐틀벨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 캐틀벨 운동법 워크샵, 그거를 등록하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트레이닝 캠프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이 트레이닝 캠프도 이제 스네치 교육, 저크 교육, 롱사이클 교육, 각각의 메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 운동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점검도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참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마인바디 운동법 워크샵,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 이 두 가지, 적어도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소마인바디 캐틀벨 운동법 워크샵이 좀 더 기술적으로 훨씬 더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또 독학이 있겠죠. 독학도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소마인바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소마인바디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기에서 캐틀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관련된 운동법 영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스스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또 하나, 꼭 소마인바 유튜브가 아니어도 세계적으로 이제 캐틀벨 스포츠 코치들이, 이제 세계적인 코치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에 대한 방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트레이닝 캠프에 대한? 또는 뭐 자격 코스에 대한 질문을 미리 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캠프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트레이닝 캠프는 사실 이번에 처음 기획하게 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지금 저희도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알렉산더 크보스토브가 한국에 방한해서 직접 이 교육에 참여해서 같이 함께 훈련까지 하기 때문에 아주 어쩌면 이제 자격 코스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레이닝 캠프 놓치지 마시고, 어쩌면 내년부터는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또 이 트레이닝 캠프 비용이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등록을 하셔서 한번 이 혜택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격 코스까지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등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격 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격 코스는 소마인바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자격 코스를 등록하기 위한 페이지가 있죠. 그 페이지에 상세하게, 사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 자료는 그냥 좀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뭐 일정이나 뭐 비용 혜택적인 측면들은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일단 25년 6월 28, 29일이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아침 한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다음 날 같은 경우 오후 7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 교육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치들을 잠정적인 코치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코칭 스킬들, 그리고 뭐 기술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디테일한 교육이라기보단 전반적인 걸 훑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제 코치 레벨 테스트가 병행이 되는 APKSC 챔피언십이 이제 열립니다. 이때 이제 그 경기에서 랭크 1의 기록을 획득하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레벨 2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요. 랭크 3를 획득하시면 레벨 1 자격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레벨 1이 좀 낮은 거고 레벨 2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랭크 같은 경우는 랭크 3가 낮은 거고 랭크 1이 높은 겁니다. 이게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비용 및 혜택을 보시면은 일단은 비용이 110만 원입니다. 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만 원이 저렴해진 이유는 이틀짜리 교육이 그러니까 3일짜리 교육이 이틀로 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트레이닝 캠프가 대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 코스와 트레이닝 캠프까지 등록했을 경우 도합 지불하게 되는 금액은 1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지난번까지는 이제 130만 원에 3일의 교육, 3일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었다면 지금은 이제 140만 원에 며칠이죠? 총 5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틀이 더 증가한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질적으로나 좀 양적으로나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챔피언십을 자동으로 같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종목이 바로 자기의 레벨 테스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격 코스 때 이제 혜택 제공하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자격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챔피언십 랭크 인증서가 이제 함께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케타 아카데미의 코치 매뉴얼이 지급이 되고요. SPP 프로그램 매뉴얼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캐틀벨 1개가 교육용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8kg, 12kg, 14kg, 14kg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8kg랑 12kg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14kg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격 코스 재수 강자인 경우에는 39만 원 맞죠? 네, 39만 원에 재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 이와 제공하게 되는 혜택은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 혜택들은 네, 자격 코스는 사실 이제 이 국제적인 정말 그 가장 최고의 캐틀벨 교육기관인 케타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제 자격 코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걸맞게 알렉산더 크보스토브, 크세나 데두이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선수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이제 진행을 하는 자격 코스입니다. 이거는 좀 아주 특별한 자격 코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2명의 마스터 코치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쉽지 않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 두 선수를 존경하고 그리고 케타 아카데미의 어떤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저는 명확하게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거를 저는 되게 좀 한국에 진짜 제대로 소개하고 싶고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좀 아우르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권 일단 그리고 동아시아권을 넘어서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전부를 아울러서 이게 하나의 큰 어떤 축제 같은 자격 코스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챔피언십과 같이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좀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10년, 20년 계속 해나갈 거니까 그때마다 더 나아지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격 코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레벨 테스트 관련해서 그 랭크에 관련한 최종 횟수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질문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맞습니다. 이게 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좀 복잡하고 좀 미로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점을 좀 개선해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좀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PPT 자료에는 일단 올려놨어요. 일단 답변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케타 랭크 테이블이 케타 아카데미의 공식적인 랭크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랭크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코치, 시니어 코치, 레벨 3 코치, 레벨 2 코치, 레벨 1 코치 각각 해당되는 기록들 어떤 기록을 취득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보이죠?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남성 기준의 랭크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랭크 테이블은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먼저 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프로페셔널이 있고 이 익스피리언스들하고 이제 경험자에 해당되는 그 랭크가 있고 무게와 이제 경기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마추어, 그 다음에 뭐 나이가 70 이상이신 또는 14살 이하의 주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랭크 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일단 캐틀벨 무게 여기 보면 상단에 40kg, 31kg, 28kg, 24kg 그리고 20kg, 16kg, 12kg 이 캐틀벨 무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조그만 글씨로 스포츠 랭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MSIC, MS, MSIC 또 MS, MSCMS 이렇게 각각의 이제 랭크들이 밑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10분과 5분, 10분, 5분 이렇게 있는데 이건 경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조금 이게 헷갈리니까 한번 제가 하나 예시로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안 그러면은 다 설명하려 그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레벨 1 코치가 되고 싶어요. 레벨 1 코치가 되고 싶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경기 종목을 선택해야겠죠. 레벨 테스트 종목을 선택해야겠죠. 자, 레벨 테스트 종목은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크, 스네치, 바이애슬론, 롱사이클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이애슬론은 저크를 하고 또 스네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크 경기가 보통 오전에 있고 스네치 경기가 오후에 있으면 이렇게 2번의 경기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총점으로 매기는 게 바이애슬론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이 4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크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크를 선택하셨다면은 내가 레벨 1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랭크 3를 획득해야 되는데 랭크 3를 획득했을 때 이제 레벨 1 코치가 되는 거예요. 랭크 3를 획득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5분 경기 밑에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죠. 이 테두리에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만약에 73kg다 73kg 이하다 그러니까 68kg에서 73kg 이하다 했을 땐 이 73kg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73kg 기준으로 24kg라는 캐틀벨을 들고 34번을 했을 때 이제 레벨 1 코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4kg로만 그러면 나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보시면 20kg도 기준이 있습니다. 20kg는 몇 개? 48개 하시면 레벨 1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16kg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16kg는 64개를 하시면 레벨 1 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 코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벨 2 코치가 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5분 경기 기준으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변경이 안 됐네요. 사실 레벨 2부터는 이제 5분 경기가 잠깐 있나?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레벨 2 코치 같은 경우는 랭크 1에 해당되는 기록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랭크 1에 해당되는 기록을 랭크 1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28kg 경기를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28kg 경기에는 지금 뭐 쳐져 있진 않은데 이 레벨 2 코치에 해당되는 이 초록색 칸이 색칠이 안 돼 있는데 원래 색칠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칸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kg로 나가서 그 경기를 나가거나 28kg 스네치 경기 나가거나 바이애스로 롱사이클 경기를 나가서 이 랭크 1에 해당되는 기록들 또는 10분 또는 5분 경기인데 28kg는 그 5분 경기가 없어요. 10분 경기로만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경기로 나갔을 때 보시면은 저크의 경우 78kg 체급 기준, 아까 73kg 체급 기준으로 51개를 했을 때 바로 레벨 1 자격을 레벨 2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랭크는 1이 되는 거고요. 자, 24kg 종목으로 나가셔도 마찬가지
이제 그 레벨 2 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초록색 칸으로 보기 좋게 쳐져 있죠. 24kg 만약에 내가 스네치 종목에 나간다고 해봅시다. 스네치. 자, 스네치 종목의 경우 이제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똑같이 아까와 같이 73kg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73kg의 체중에서 내가 스네치 경기에서 96개를 하면은 96개 이상을 하게 되면 5분 경기에서 96개를 하게 되면은 뭐다? 바로 랭크 1을 획득할 수가 있고, 이 랭크 1을 획득할 수가 있고 레벨 2 코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왼쪽에 이 130개를 하셔도 돼요. 130개를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지금 칸막이가 좀 생략되어 있는 게 많네요. 자, 칸막이가 좀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30개를 하셔도 마찬가지 10분 130개를 하셔도 스네치 130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네치 130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스네치 기준으로는 260개를 해야 됩니다. 예, 130개 아니다. 130개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스네치 경기는 1포인트당 1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30개를 뭐 오른손 50개, 왼손 80개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96개를 해야 된다 그랬죠. 5분 경기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거 96개 하면 됩니다. 제가 그 바이애슬론이랑 좀 헷갈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바이애슬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바이애슬론으로 하는 경우, 바이애슬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90포인트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73kg 기준으로 랭크 1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4kg 기준에 5분 경기 나갔을 때 바이애슬론 종목 기준으로 90포인트를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90포인트. 90이면은, 자, 이 90포인트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저크는 개당 1포인트고요. 스네치는 개당 0.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크를 50개를 했어요. 저크 경기에서. 그러면은 아직 40포인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 40포인트는 스네치 몇 개를 해야 될까요? 바로 80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총점이 50 플러스 40해서 90점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랭크 1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애슬론에서는 스네치가 한 개당 0.5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네치 종목에서는 스네치가 한 개당 1포인트입니다. 아셨죠? 네, 이게 좀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여성 기준의 또 표가 있는데요. 여성 기준의 표도 뭐 사실은 동일하게 이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뭐 설명드리기에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랭크 테이블에 대한 그 얘기를 했고, 그 기준들에 대해서도 이 랭크 테이블을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기준에 대해서 랭크 테이블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케타 아카데미 자격 코스 등록 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깐 공유 화면을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이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자, 여기 보면 ketaacademy.kr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케타 아카데미 캐트벨 스포츠 코치 자격 코스 링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결제 사이트 등록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온라인 핸드북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랭크 테이블이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SP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강했을 때 이거를 오픈해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은 확인할 수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랭크 테이블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항목을 만들어서 레벨 테스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작성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벨 테스트 아까 방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거를 이제 글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쉽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이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자격 코스 등록 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격 코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다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네, 조금 더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자격 코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또 추가적인 질문? 네, 없다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코스에 대한 내용. 일단 실질적으로 자격 코스를 등록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어쩌면 여기는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 코스를 등록할까 말까. 일단 자격 코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캐틀벨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유일무이한 어떤 대체 불가능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이제 국내에서 발급되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테스트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코치 실력을 제대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자, 캐틀벨,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도를 잘하고 싶어요. 역도 코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배우게 되나요? 당연히 어느 정도 기록이 있는 역도 선수 출신들, 아니면 적어도 뭐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상급자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좀 달성된 사람한테 역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겠죠? 배우려고 하시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캐틀벨을 만약에 배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캐틀벨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싶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특히 이게 기록으로서 좀 검증이 된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꼭 기록이 막 엄청나게 좋아야만 좋은 코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걸러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록,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레벨 1 코치 자격, 캐타 아카데미 기준, 그러면 랭크 3에 해당되는 기록인데요. 이거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누군가를 좀 가이드하고 올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치가 되고 싶으시다,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점에서 자격 코스는 엄청 좋은 점이 많은데 어떤 게 좋냐, 바로 챌린지라는 성격이 있죠. 저는 이제 사실 운동을 한 목적이,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이제 어떤 챌린지 성격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캐틀벨 스네치를 24kg로 5분 동안 100개를 하면은 제 몸이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 전 몸무게가 한 60kg 초반이었습니다. 60한 2kg. 네, 지금은 제가 몸무게가 한 80kg입니다. 그때 당시에 62kg의 몸이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이제 이 캐틀벨 스네치 5분 24kg로 100개를 하면, 그때가 한 15년 전쯤인데, 그러면 제 몸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기록이 어쨌든 증가가 되면 몸이 알아서 변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몸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했더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이 캐틀벨 스네치라는 게 아주 고도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게 변해요. 뭐 신체 가동성, 안정성 확보되는 건 물론이고요. 뭐 체력이 좋아지는 체력적인 여러 지표들도 다 같이 한꺼번에 상승할 뿐더러 뭐 심지어 인지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멘탈까지도 되게 그 개선이 되는 걸 전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캐틀벨 또 그러다가 이제 캐틀벨 스포츠까지 알게 된 거예요. 24kg 5분 100개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정도면 캐틀벨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기준이 한 랭크 1 정도의 기준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S, MS, MSIC 같은 이제 기준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상위 랭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보시면 이제 그 코치들 보시면은 여기 알렉산더 크제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상위 랭크입니다. HMS인데 이건 사실 기록으로 획득할 수 있는 랭크가 아니라 명예의 전당에 헌액돼야 받을 수 있는 랭크예요. 기록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랭크는 MSIC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MS입니다. 그러니까 MS에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MSIC인데 보통 MS 기준으로 해서 MSIC가 되는데 한 5년 정도를 짧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랭크가 가장 낮은 3에서부터 MS까지 가려면 그것도 역시 다 합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MSIC까지 가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제 MSIC가 되려고 지금 이제 좀 저 자신을 몰아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격 코스가 단순히 자격증을 위한 목적도 있겠죠. 코치 자격을 획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챌린지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로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와 크제냐 세계적인 선수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 선수들이 실제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시연하는 것을 직접 보면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테크닉을 보여줍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보면 알게 돼요. 이건 다르다. 그리고 이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하여튼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자격 코스가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뭐 주변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자격 코스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잖아. 참. 아이고. 자, 이거 빠르게 훑고 넘어갈게요. 자격 코스 내용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자격 코스 관련 질문들을 제가 미리 받아놓은 거를 답변을 안 드렸네요. 첫 번째 질문. 캐틀벨 스포츠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보조 운동들도 같이 배울 수 있나요? 자, 뭔가 많은 걸 배우긴 어려워요. 일단 배울 수 있지만 그 자격 코스의 목적은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라 보셔야 돼요. 이틀이잖아요. 그 이틀 동안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배우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 운동들도 많이 배우고 싶다면 처음 말씀드린 소마인바디 캐틀벨 운동법 워크샵과 그리고 캐트 아카데미 이번에 캐틀벨 스포츠 트레이닝 캠프를 좀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자격증 발급이 안 되나요? 예, 자격증 발급이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1년에 그 기간을 드려요. 그러니까 리테스트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비디오 테스트를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테스트를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게 사실 좀 이렇게 그보다는 웬만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힘의 집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서 어떤 이런 레벨 테스트를 한번 임시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신청하셔서 오시면은 그때 이제 통과하셨을 때 바로 현장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도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으로
레벨 테스트를 보는 방법부터 아니면 힘의 집 현장에서 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방법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동안 자격증을 밟지 못하는 경우 재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재수강 아까 말씀드린 비용 39만 원을 내면 사실 39만 원이라는 비용 안에는 그 혜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캐틀벨도 늘리고 이러면 사실 39만 원이 전혀 39만 원이 아닐 겁니다. 엄청 진짜 돈을 사실상 거의 안 받는 거라고 보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 도전하셔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도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다. 제가 또 아주 결정적인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재수강 그러니까 이번 항상 워크숍을 신청하시면 이번까지는 내년도 워크숍까지는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신청이 되는 걸로 이제 할 겁니다. 이번 연도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자격 코스에 등록하신 분들은 내년도 자격 코스까지 함께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무료 등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연도까지입니다. 네.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부분부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교육 수강 후 레벨 테스트 종목을 바꿀 수 있나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레벨 테스트는 일단 레벨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챔피언십, 챔피언십이 열리는 날이죠. 그날 아침에 개체를 합니다. 몸무게를 체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몸무게 측정을 했을 때 종목도 함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해외에서 참가하는 사람을 위한 베네핏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항공료를 $200 지원해드립니다. 한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지원해드립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제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페이퍼가 좀 필요합니다. 뭐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잠깐 와서 이제 이 자격 코스를 등록하는 거다를 입증할 수 있는 페이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여권이랑 그 다음에 항공권, 그거를 현장에서 증명을 하시면 바로 현장에서 $200를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캐틀벨 33mm, 35mm 남녀 상관없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남성이 33mm 캐틀벨을 잡고 해도 되는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최대한 대회 날에 33mm랑 35mm 좀 선택 가능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원래 그 대회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대회를 나가도요, 국제대회 어느 대회를 나가도 그 대회에서 주는 캐틀벨 그냥 써야 됩니다. 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33mm, 35mm 중에 이제 34mm도 있고, 외국 나가보면 이제 손잡이 모양이 막 다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평소 쓰던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mm로 연습을 하셨으면 33mm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35mm로 연습했다면 35mm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35mm로 쓰시던 분이 나는 캐틀벨 스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33mm로 대회에서는 33mm로 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시면은 오히려 이 그립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35에 33mm만 돼도 2mm, 고작 2mm 차이지만 느낌이 많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좀 갑자기 그립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평소 훈련 때 쓰던 그냥 그 캐틀벨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만 쓰시는 게 좋고,
선택할 수 있다면이에요. 하지만 이게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장 상황상. 예를 들어 같은 함께 이제 한 플랫폼이 5개 정도 되는데요. 이 5개에 저희가 33mm, 35mm 각각의 캐틀벨을 무게별로 해서 다 배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33, 35mm가 좀 혼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선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되도록 근데 동일한 컨디션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크나 롱사이클 같은 경우는 35mm로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스네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33, 35mm를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좀 현장 스케줄, 현장 상황을 좀 같이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질문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함께 보면서 제가 답변을 한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해서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셨을 것 같긴 하네요. 이따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릴 때는 이 장면만 이 장면을 좀 미리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띄워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격 코스 관련된 혹시 질문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챔피언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챔피언십. 네, 챔피언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챔피언십은 말 그대로 이제 대회죠. 그 대회만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코스와 무관하게 그냥 대회만, 이건 캣 아카데미와도 엄연히 따지면 무관한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대회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캐틀벨 스포츠 클럽들이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이제 기획이 된 대회고요. 협회도 그 목적으로 설립하게 된 협회입니다. 이제 클럽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대항전을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체로는 이제 WAKSC라는 이제 그 단체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친스키가 설립한 단체인데 거기는 이제 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클럽 연맹을 지향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회를 엽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좀 저 스스로 자처해서 이 협회를 설립하게 됐고 2024년에 2024년 3월 3일에 1회 챔피언십을 개최했고요. 이번에 2025년 2월 29일에 2회 챔피언십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이제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등록 및 개최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제 자격 코스 등록자들 같은 경우도 이때 같이 이제 개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날 하실 수도 있어요. 자격 코스 첫째 날에 28일에 그러니까 개최를 그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찍 하시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챔피언십만 등록하신 분들도 그 전날 자격 코스 날에 그 개최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미리 하루 전에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대회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또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0시 30분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저크 경기가 치러지고요. 그리고 연이어도 또 2시간 롱사이클 경기 치러지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스네치 경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일정은 변경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30분, 길게 1시간까지도 변경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점심이나 이런 것들은 밥을 먹는 시간이나 이런 건 자유롭게 이제 자기 경기 시간이 미리 나옵니다. 전체 스케줄 나오니까 그 경기 시간을 자기 경기 시간 확인하고 그 언제 밥을 먹거나 뭐 언제 몸을 풀거나 하는 것을 잘 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와 크세냐 이벤트 경기가 열립니다. 정식 경기는 아니고요. 어쩌면 근데 알렉산더는 정식 경기처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2024년은 정식 경기로 참여하셔서
프로 부분에서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하지만 크세야는 정식 경기로 참여하지 않으셨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알렉산더 크세냐 이벤트 경기가 어쨌든 치러지게 되고요. 그 경기는 아마 4시 반부터 5시 반인데 이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이벤트 경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상식이 열립니다. 자, 시상식 때는 이제 리그별로 메달을 드려요. 리그는 총 5개 리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합의 리그, 그 다음에 루키 리그, 그리고 아마추어 리그, 그 다음에 세미 프로 리그, 그 다음에 프로 리그입니다. 각 리그별로 사용하는 케틀벨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벨1 코치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합의 리그로 도전하시면 되는 거죠. 합의 리그로 도전해도 되고 그 이상의 리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레벨 2 코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기억에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합의 리그로는 어쨌든 랭크 1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루키 리그 또는 아마추어 리그로 하셔야 그래야 랭크 1에 해당되는 기록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제가 아까 그 케타 관련된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케타 아카데미 그 레벨 테스트 기준 있죠. 그걸 제가 정리해서 거기 아까 말한 온라인 핸드북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렸죠. 그게 올라가면은 제가 이 영상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인데 유튜브 하단에다가도 잘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질문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회 전날 대회 때 쓸 캐틀벨 초코치를 미리 해도 되나요? 미리 해도 되는데 아마 확실한 건 누군가 쓰겠죠. 네, 대회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기가 있기 전, 바로 한 그 전 선수들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스코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 전에 전 선수 정도가 하고 있을 때 미리 캐틀벨 초코치를 좀 해놓고 그걸 좀 이제 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캐틀벨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상황을 최대한 이 선수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캐틀벨을 많이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가끔 뭐 예를 들면 24kg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쓸 캐틀벨을 미리 막 2-3경기 전부터 이렇게 찜해 놓는다는 건 사실 거의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날은 어느 대회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날 해놓는 건.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 보통 적어도 이제 아시안 챔피언십, 그러니까 IUKL에서 주관하는 국가대항전이죠. 그 국가대항전에 출전했을 때 어디 열렸더라? 키르기즈스탄에서 열렸던 IUK 아시안 챔피언십에 한국 국가대표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러시아도 참여를 했어요. 아시안 챔피언십인데 그때 러시아 선수들이 이제 바로 경기 전에 보통 이제 코치들과 자기를 도와줄 동료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미리 초코치를 좀 해줍니다. 근데 보통 자기 경기 바로 전에 보통 이걸 세팅을 해놔요. 심지어 제가 본 챔피언은 자기가 직접 초코치를 하더라고요. 경기 전에. 예. 보통 초코치라면 이제 양력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자기가 하는 선수도 있어요. 바로 경기 한 10분 전에. 그래서 이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이 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다. 경기 전에 하는 게. 네, 이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경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경기 규정에 대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온라인 핸드북으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 규정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 기준과 같이 좀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레벨 테스트 기준에 따르면 랭크를 획득하려면 결국 경기 기록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경기 규정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 경기 규정 같은 경우는 또 그 아까 온라인 핸드북에 올라가져 있는 그게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린 온라인 핸드북은 캐타 아카데미 온라인 핸드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에 해당되는 APA KSC 챔피언십 온라인 핸드북이 또 있어요. 그것도 링크를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건 지금 제가 다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기 규정은 뭐 대표적으로 복장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카운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운트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파울, 뭐 아예 그냥 실격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기 규정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개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최는 일단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최는 그 챔피언십 당일에 보시면 아침 8시부터 9시 30분, 그러니까 6월 29일 8시부터 9시 30분에 개최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전날 28일이죠. 28일에도 아침에 개최를 진행합니다. 개최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니까 남성분들은 남자 그 코치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 이제 그 몸무게 측정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여성 스태프분들이 이제 측정을 합니다. 뭐 탈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몸무게가 좀 오버되는 경우에 그럼 탈의도 다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제가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중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아주 스탠다드,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엄청 그런 스포츠 개체용 저울 있죠. 그런 정말 아주 정밀한 저울, 그걸 아직 구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바디에서 나온 그 체중계를 활용하는데 이 무게 오차를 감안할 겁니다. 그래서 무게 오차 1kg까지 감안을 해요. 그래서 나온 체중에서 1kg를 뺀 무게를 가지고 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73kg급 체급에 나간다면 그 체중계에 만약에 73.5kg다. 그러면 마이너스 1kg 하면 7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73kg급 체급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kg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넉넉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체중계 오차를 좀 감안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체중계 사가지고 정밀한 전문가용 체중계 사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랭크는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나요? 이거는 뭐 아까 열심히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잠깐 헷갈리는데 헷갈릴 수 있는 거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랭크 테이블은 두 개가 적용이 돼요. 이게 또 엄청 헷갈리죠, 갑자기. APA KSC 랭크 테이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캐타 아카데미 랭크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회만 등록했다, 챔피언십만 등록했다 그러면 캐타 아카데미 랭크 테이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APA KSC 랭크 테이블만 보고서 거기에 따른 랭크 인증서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타 아카데미를 그러니까 자격 코스를 등록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랭크 테이블을 다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코치 자격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캐타 아카데미 랭크 테이블을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대회 랭크를 획득하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려면 대회 또 랭크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랭크가 두 개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게 랭크가 또 웃긴 게 이 기준이 사실 거의 같습니다. 요구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APAKS 랭크 테이블이 바로 캐타 아카데미 랭크 테이블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리그를 구분하는 방식이나 뭐 예를 들면은 캐타 아카데미에는 40kg 종목이 있어요. 40kg 캐틀벨. 하지만 APAKSSC에는 남성 40kg 종목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니까 너무 이걸 막 꼼꼼하게 막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자격 코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격증 획득, 코치 기준을 보시려는 분들은 그냥 케타 아카데미 랭크 테이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또 대회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복장이 궁금하다고. 복장이요? 복장은 이제 긴 바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긴 팔이 안 돼요. 팔꿈치와 무릎이 팔꿈치와 무릎이 보여야 되고요. 신발은 무조건 신으셔야 됩니다. 어떤 신발이든 상관이 없고 신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팁인데, 스네치 때는 보통 이제 운동화를 많이 신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크나 롱사이클에서는 역도화를 많이 신습니다. 역도화 같은 경우는 캐틀벨 스포츠 전용 역도화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의 파워리프팅 슈즈와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팅 슈즈라든가 좀 굽이 높은 걸 선호하시면 역도화를 신으시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고, 나중에는 제가 전용 용품이죠. 캐틀벨 스포츠 전용 슈즈들을 좀 한국에 이제 수입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좀, 네, 현재까지는 아직 예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역도화는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대 같은 경우는, 손목 아대는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아대의 정확한 사이즈, 그러니까 최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온라인 핸드북, APAKSC 온라인 핸드북에 지금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추가적인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만, 뭐가 빠졌나? 네, 전자장비 같은 거 착용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네, 그냥 팔꿈치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착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부상을 당했다거나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처방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팔꿈치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 착용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복장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참가하면 도장을 줍니까? 네? 해외에서 참가하면 도장을 줍니까? 해외에서 참가하면 도장을 줍니까요? 해외에서 참가하면 따로 보상이 있냐 이런 얘기야. 예. 해외에서 참가하는 경우에, 챔피언십만 참가하는 경우에 비용은 얼마죠? 저희가 $50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50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경우 $50인데요. 이거는 이제 항공료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십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항공료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자격 코스가 아마 $800일 겁니다. $800의 자격 코스를 등록했을 때는 저희가 $200를 환급해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회 참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 그러면 이제 $600죠. 그러니까 $200 환급해 드리니까, $600에 자격 코스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도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떤 혜택, 그러니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챔피언십만 등록했을 때는 이제 다른 지원은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격 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항공비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네, 그렇게 $200를 환급해 드리는 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비용이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게 좀 스폰서가 있는 그 국제적인 대회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따로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기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 외국인분들 오셨을 때 식사 문제라든가 숙박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DM 주시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없나요? 지원 선생님, 또 추가적인 질문 없을까요? 아직 네, 따로 아.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챔피언십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트레이닝 캠프, 그다음에 자격 코스, 그리고 챔피언십 이 세 가지 오늘 다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각각 하나하나가 좀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떤 형태로든 많은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일단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저는 사실 이게 결국엔 이제 대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레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어쨌든 대회를 참가하는 구조니까요. 이 대회를 참가해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이 땀 흘려서 운동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 경험이 아주 희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쁜 일이니까요. 그래서 꼭 자격 코스까지 등록 안 하시더라도 꼭 대회만큼만이라도 등록하셔서 한번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케타 아카데미의 시니어 코치 한월이었습니다.